안녕하세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국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찬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와 같은 변동성 장세에도 연 2.5% 수익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2020년 올해에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가장 아래에 있는 보라색을 제외한 이제 세 가지의 펀드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코리아밸류라고 하는 채권 펀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녹색의 하이플러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파란색의 유진 챔피언 단기채라고 하는 대표 단기채 펀드. 그래서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우리 하이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동양자산운용의 채권 펀드였는데 회사가 우리자산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이플러스로 사명이 변경돼서 펀드명도 변경된 상황입니다. MMF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성과가 나는 반면에 수익성이 가장 낮죠, 수익률이. 근데 지금 보시는 바 1번 같은 상황을 보면 이제 항상 채권 펀드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신 고객분들은 채권이 이렇게 안전한데 왜 갑자기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장 탓이거든요. 시장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2019년도 8월에서 11월까지의 구간은 그럼 이때 왜 채권 가격, 채권 펀드의 기준 가격이 하락했느냐 부분은 시장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금리라는 거는 채권의 가격과는 반대로 가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급중으로 봤을 때 증권사가 가장 이런 채권 시장에서 큰 손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었다고 해요. 2019년도 연초 이후로 워낙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그 부분 때문에 좀 차익 실현도 있었다는데 이제 화면을 제가 또 추가로 보여드리는 게 작년 2019년도 초부터 2019년도 8월 저기 제가 1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1.09% 포인트니까 1.74에서 1.09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익 실현할 만하죠. 그 가격이 다시 1.52까지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이 채권 금리는 국고채 3년이라고 그래서 국내 투자하는 채권의 그 지표물이라고 통상 부르는데요.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던 게 다시 급격히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채권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 기름을 끼워준 게 정부에서 2020년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략 130조 원 가량으로 그 직전 해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0조 원 가까이 30% 이상 증가한다라는 부분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우려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면 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작년 10월 16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안정을 되찾은 바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2020년도 지금 3월 이후에 하락하는 구간들이 또 한 번 있거든요. 이때는 특이하게도 이런 그 단기채들의 그 기준 가격도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하고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ELS라는 상품이 있고 ELS의 기초 자산이었던 미국 주식 중에 S&P 500 지수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한 증거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됐었고 이런 증거금 납부를 위해서 결국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고 있는 채권을 매도한다는 얘기죠. 아까 기억하시죠? 채권을 매도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한 번 발생을 했어요. 이게 작년과 다른 점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단기물의 매도가 극심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 여전채라든가 이렇게 이런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국공채가 아닌 이런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들, 이게 단기채라고 하더라도 불안하다. 그래서 국공채로 갈아타는 트렌드, 그러니까 단기채긴 한데 단기 국공채로 갈아타는 트렌드가 좀 많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 위기는 사실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진정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3월 26일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위험을 좀 진정시키려고 거의 무제한 양적완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올해도 하나 코리아밸류 채권 펀드가 정기예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 채우기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니냐? 저는 당연히 맞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렇게 두산 등 우려하고 계신 대기업들, 뭐 여전히 저는 그 우려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채권은 어차피
저희 코리아밸류 채권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기피해오고 투자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밸류 채권에서 투자하는 이런 채권을 발행한 기관들의 평균 신용등급, 그 회사의 평균 신용등급을 찾아보면 더블A 등급이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거의 없고요. 펀드가 설정된 200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투자한 채권에서 부도 발생한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에 2000년 초반에 LG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하면 회사채 이런 크레딧 시장 전반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떨어져서 셰일 업체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몇 개가 망하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하이힐드, 정크본드는 다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 갑자기 투매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매도가 폭증하면서 시장 금리는 당연히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막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셨죠. 근데 다만 우리는 부동이 없는데 안전한 채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아주 높은 기대 수익을 향후에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저가 매수 찬스라는 거죠. 저는 위에 언급된 대기업들을 하더라도 이런 소매 채권으로 기관들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신 경우일 경우가 좀 위험한 거지. 이게 아닌 우량 등급이나 이런 채권 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염려하시기보다는 저가 매수에 조금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두 번째는 저는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심리만 안정되면 저는 뭐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정기예금에만 무려 1,500조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청약시장 인기 좋죠? 완판입니다. 동학개미 운동 최근에 보였던 외국인들이 던지는 족족 받아냈던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원유 선물 ETF나 ETN 등의 수조 원 등이 단기간에 몰립니다. 한 1, 2주 사이에. 이게 굉장히 저는 놀랍고 스마트한 움직임이고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사실 지금 이번에 위기는 중국발 코로나 그리고 미국에서의 팬데믹 이런 부분이 유가 폭락까지 또 맞물리니까 미국도 하이힐드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더블 비등급까지 매입을 해주겠다 등등 대책을 발표하고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죠.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안정 방안 앞서 말씀드린 발표를 했고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참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미 불황이고 이미 어려웠던 그동안의 이런 일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는 향후에도 저는 발생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반으로 시스템 위기로 전염될 우려라는 것은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리아밸류 펀드 정기예금보다 낫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 신용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A 등급입니다. YTM이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하셨을 때의 만기가 밑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 내에 연 1.9%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정기예금보다 높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저축은행 이상 넘어가셔야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정기예금 금리로 묶여버리잖아요, 저축은행은. 근데 채권 펀드는 지금 투자하셨다가 수익이 나면 중간에 환매하셔도 돼요. 환매 수수료도 없죠. 이게 올해 3월 말 기준이니까 좀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클래스로 인터넷 직구하시는 방법이에요. C 클래스라는 걸로 사시거나 한국 포스증권 이게 펀드 슈퍼마켓이죠. 여기 S 클래스로 사시면 쌉니다. 다만 이렇게 가입하시면 어디 물어보실 데가 없잖아요. 제가 방금처럼 소개해드렸던 시장의 변동성 사항을 설명드릴 때가 마땅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튜브가 됐든 뭐 저도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그냥 그래도 PB나 직원들한테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창구에서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연금 및 퇴직연금에 그래도 주식보다는 안전한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주식은 불안하니까 뭘 해야 되는데 TDF도 뭐 손실이 안 나는 게 아니니까 불안하죠. 그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투자하시는 용도로도 저는 상당히 좀 유리한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었지만 역으로 우량한 등급의 채권에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 코리아밸류 채권 펀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